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 20대, 30대 직장인이 아끼고 아껴서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 뒤면 1억 8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출을 더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아파트 전세 구하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 들까요? 제 생각엔 우리들이 평생을 바쳐 모으고 있는 그 돈, 즉 원화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월스트리트 금융분석가 닉 바티아가 쓴 레이어드 머니, 돈이 진화한다 입니다.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돈은 평등하지 않으며 돈에는 명확한 계급, 즉 레이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본주의의 매트릭스에서 깨어나 우리들의 자산을 근본적으로 지키고 불리는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책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닉 바티아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금융 및 비즈니스 경제학 부교수이며 미 재무부에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기간 에셋 매니저로 일했으며 교편을 잡은 후에는 국제 통화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 결과를 종합하고 싶은 열망에 이 책 레이어드 머니, 돈이 진화한다를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변화하는 화폐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매우 쉽게 알려주고 개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드 머니는 돈을 계층으로 설명하는데요. 1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돈,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하고 가치가 계속해서 희석되며 하락하는 화폐들이고 2층은 달러같이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화폐입니다. 3층은 가장 안정적이며 화폐의 시작이 되는 순수한 형태의 돈이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돈입니다. 이 돈의 계층을 이해해야 왜 그냥 저축만 해선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면 지갑 속에 지폐나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를 생각하지만 금융의 역사에선 돈은 항상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맨 꼭대기 가장 순수한 형태의 돈은 1계층 화폐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고 지금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와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계층 화폐의 특징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위험이 없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돈 뗄 염려가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축통화로 알려진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예금이나 적금은 어떤 계층일까요? 이건 2계층 화폐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1계층 화폐를 담보로 미국에서 일반 시중은행이 만들어낸 신용화폐, 즉 파생 상품입니다. 평소에는 1계층 돈과 똑같이 기능하지만 위기가 오면 확실히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예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은행이 파산하니까 내 통장 속에 2계층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은행 예금은 진짜 돈이 아니라 은행의 약속 어음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돈의 진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인 우리들은 보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를 씁니다. 레이어드 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원화는 글로벌 화폐 시스템에서 몇 계층에 속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원화는 달러 시스템의 3계층 혹은 그 아래에 있는 파생통화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외환 위기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돈이 피라미드의 하단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2030 세대가 피땀 흘려 번 근로소득을 이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원화 예적금에만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레이어드 머니, 돈의 계층은 위로 갈수록 가치가 유지되고 아래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마다 그 가치 하락의 피해는 피라미드 가장 아래쪽 돈을 쥐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아껴 써도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는 건 우리 탓이 아니라 우리들이 들고 있는 화폐의 계층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받는 월급 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기반으로 했을 땐 우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레이어드 머니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하는데요. 총 3가지 단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 맨 밑바닥 레이어 3번 소비층입니다. 여기에는 원화 예금과 현금을 두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즉 비상금만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의 원화를 들고 있을수록 가장 낮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됩니다. 두 번째, 중간층인 레이어 2번 성장층입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우상향하는 자산을 담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산업 섹터 분야에 대해 관심 가지셔도 되고, 대표적인 미국의 우량 주식 S&P 500이나 나스닥 ETF 혹은 부동산 중에서도 핵심지 부동산 투자는 여기에 해당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꼭대기 레이어 1번 기반층입니다. 어떤 금융위기가 와도 내 자산의 뿌리를 지킬 수 있는 진짜 돈을 여기에 담는 건데요. 책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 정도 금, 미국 채권, 비트코인을 채우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번 영상에서는 안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금 같은 경우엔 국내 금 ETF와 세계금 ETF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꾸준히 모아간다는 관점에서는 실물금, 골드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을 투자하기 어렵거나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레이어 1번에 비중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금 쪽 자산을 높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 1번 계층의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폭락하더라도 우리들의 구매력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되어줍니다. 핵심은 매달 들어오는 원화 월급을 기계적으로 마치 숨쉬듯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 자산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릭 바티아가 말하는 금융의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책을 읽어보고 저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점검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경우 레이어 3번 소비층은 원화 자산 14%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어 2번 성장층은 부동산 23%, 달러, 미국 주식, ETF 합쳐서 39.9%, 무려 62.9%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1번 기반층의 경우 23.1%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레이어 1번의 비율이 낮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비율이 증가한 거니까, 실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땐 레이어 2번에 중점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금융과 돈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화폐의 룰이 변하고 있는데, 나만 예전 방식 그대로 예적금, 레이어 3번, 소비층에만 붙들고 있다면 미래의 가난은 예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들은 젊으니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1계층 자산으로 옮기면서 돈이 진화하듯이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으로 진화되길 기대합니다. 실제 책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더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거시경제 트렌드 또는 재테크 관련 도서, AI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서 소개 등 자본주의에서 20대, 30대 분들에게 도움되는 실전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독서를 취미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책 속의 지식을 내 커리어의 성장에 연결하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소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